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주는 그 뭐 버프링으로 버벅거렸는데 오늘은 제가 초반에 이게 혀가 좀 꼬이네요. 왜 제 얘기를 하시는데 긴장하고 계십니까? 레몬 하니까 레몬이 드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약간 시큼한 물이 드시는 올라오는 데다가 그리고 김민수 대표에 대한 어떤 저의 경외감이 생겼어요. 신물? 아니 경외? 이제 귀도 안 들려요? 참. 경외. 이번 주 하루 좋은 말씀하시는데. 예. 좀 겁대가리 없이 좀 덤벼들었다가 딱밤 한번 맞고 나서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이제 또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더 듣고 싶습니다. 그런 거는. 더 듣고 싶어요. 예. 네. We made still holding? 아유, 그럼요. 아유, 뭐. 그래요. 일단 저게 저분이 어느 분이? 그분이 우리는 했다. 우리는 made. 네. 우리는 했다. 이쪽이 뭐 15만 원 가도 일단은 뭐 팔 생각은 없고요. 그냥 여전히 지금 보는 뷰는 유지하는데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장기적인 거는 여전히 갖고 있는데 단기적인 거는 치고받고 해야죠. 이런 변동성이 커질 때. 근데 한국 증시의 특성이 딱 네. 맞는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딱 맞는 종목이. 예, 한국 증시에 보통 요즘 보면은 네. 주변에 보니까 나 우리나라 증시 못하겠어. 그래서 미국 가서 주식한다는 나 국장 때리칠래 하는 소리 많이 맞아요. 들어요. 서학개미 예. 이런 분들 많이 늘어나고 하는데 음. 솔직히 제가 드는 생각은 여기서도 못하는데 거기 갔어. 뭐 이런 네, 차마 얘기는 못하지만 네. 그러니까 근데 그분들의 특성은 네. 그냥 묻어두자라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근데 미국도 주식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다 똑같은데 제가 그걸 느끼는 거는 모르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차라리 변동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주식입니다. 음. 그래야 물론 쫄깃쫄깃하고 뭐 어떻게 그러다가 우와 하다가 어떻게 반복이죠 계속. 그렇다고 하더라도 변동성은 주식의 생명입니다. 변동성은 주식의 생명입니다. 그게 트레이더의 숙명이고요. 네. 네, 그를 또 같이 잘 따라가야 또 어떤 시장보다 더 초과 수익률을 거기서 노릴 수 있다. 그러면 미국 시장보다 그나마 우리 것이 최고예요. 신토불이요. 언제 됐습니까? 네. 우리 네. 오랜만에 듣는다. 네. 아니 우리 네. 우리 김민수 대표 위클리 시황 듣기 전에 차 소장님 네. 이번 주 좀 뭐랄까 그야말로 그거 했잖아요. 드라마틱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화요일 날 하고 네. 수목금 이렇게 주 후반 오늘까지 네. 완전 화요일 날 시장 분위기나 네. 그 어떤 뭐 좀 분위기하고 지금 이제 주말 맞아서 그 어떤 변화를 좀 한번 그러니까 묘사하신다면. 예, 일단은 정말 투자자에 따라서 정말 희비가 엇갈리는 그러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김민수 대표처럼 메타버스라든지 뭐 2차 전지 투자하신 분들은 이번 주 재미없었죠. 네. 굉장히 힘들었죠. 네. 힘든 시간을 보냈고 그러다가 이제 오늘 조금 다소 안도의 한숨을 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 모습들이었습니다만 반면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투자하셨던 분들은 야 이번 주는 진짜 좀 한숨 돌렸다. 네. 살만하다라고 했는데 네. 금요일날 또 웬걸 아직은 아닌가벼 뭐 이런 또 생각들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극단적으로 휙휙휙 바뀌면서 그래도 승자는 저는 삼성전자보다는 2차전지 NFT가 그래도 큰 줄기는 살아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글쎄요 여기서 김민수 대표랑 또 생각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저는 아니 네. 안 그래도 지난주 2022 빅인사이트 저거 네. 주셔가지고 지금 열심히 보고 있어요. 네. 열심히 보고 있는데 우리 김 대표님 그 글 쓰는 재주가 또 탁월하시더만. 네. 아니 그 머릿말이라 그러나 서문이라 그러나 네. 그걸 우리 김 대표가 톰과 썼습니다. 제리를 대표하여 예. 그래 하셨는데 시켰습니다. 재주가 있으시더라고. 재주가 있으신데 네. 그런데 너무 재밌게 읽고 있는데 네. 두 분 지금 독자들한테 어쩌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 똑같은 이슈를 갖고 네. 두 분 얘기하는 게 다 다르다. 네. 그러면 이거 읽는 사람 어떡하라고? 거기서 생각을 찾아내셔야죠. 그러니까 이제 톰 주제가 먼저 나오고 톰 얘기가 먼저 나오고 제리 주제가 먼저 나오고 그러면 이리로 갔다가 또 이리로 갔다가 그러면 이거 왔다 갔다 하다가 네. 결국에는 그러니까 한쪽으로 극과 극을 가게 되면 자신의 방향을 찾아가겠죠. 이쪽은 맞는 것 같은데 아니야 이쪽은 또 제리 의견이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모든 시장이 그렇다고 뭐 그렇게 갈 가능성보다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먼저 다 이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알고 대응하는 거랑 또 네. 모르는 거랑 또 차이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다양한 의견이 이렇게 나오고 네. 있다라는 쪽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싶으신데 다음에는 버럭톰 제리 세 분의 공정 3파전. 네. 좋습니다. 3파전. 네. 네. 아니 저기 그렇더라고. 저기 보니까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게 이 네. 원고를 쓰던 시기가 이제 지난 봄 여름 동안 쓰셨잖아요. 여름에 여름에 탈구하신 것 같은데 예. 지금 우리 뭐 애청자분들 공감하시겠지만 오전장 다르고 오후장 다르고 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네. 뭐 개장 전 예상 체결 지수 무색하고 뭐 이런 장이다 보니 여름에 쓰신 그 내용 가운데에는 지금 장세나 어떤 그 종목 흐름하고 약간 동떨어지는 얘기도 없잖아 있어요. 네. 결국 그럴 때 계속 읽으면서 느끼는 거는 지금 저 책에서 뭐가 간다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 네. 주식을 갖다가 어떻게 보고 어떤 투자 철학을 정립할 것인가에 도움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내용 같아요. 예, 그죠? 그렇습니다. 뭘 사라 하는 거는 저는 사실 안 믿고 그런 상황인데. 그러세요? 근데 딴 거보다 네. 그건 하더라고. 나는 두 분 뭐 저자 사인 증정본을 받았지만 이게 책값을 하는 게 내 책상 위에 있는데 앉으면서 저 두 사람 사진만 봐도 기분이 팍. 웃음이 나와. 기분이죠. 기분이 좋아. 예. 네. 아빠 미소. 내가 키웠어. 이러면서 예. 차 소장님의 저 뽀샵은 정말 저거는 예술이에요. 근데 본인은 연예인 같아. 임백천이라고 얼굴이 쪼망만해. 임백천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임백천이다. 네. 네. 저는 문세윤 뭐 이러면서 예, 감론을박 거기서도 감론을박 표현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위클리 시황 한번 듣고 또 한번 얘기를 풀어가 보죠. 네, 12월 첫째 주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이제 돼야 될 12월 달인데, 네. 그런 관점에서 글로벌 증시와 한국 증시 잠깐 또 여러 가지 비교해 보게 되면요, 또 이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결국 위너는 중국이네요. 지금 가장 너네들 뭐해 거기서 뭐 이런 분위기로 그냥 변화가 거의 없었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어떤 지금 최근에 미국이나 또 유럽 쪽이 좀 급하게 움직이는 이런 변화가 그대로 글로벌 증시에 이어지는데 네. 근데 중국은 왜 이럴까요? 중국은 사실 전망이 불가능하고 뭐 이해도 불가능한.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자기네 성을 구축하는 거 아닐까요? 이제? 긴 시계열로 보면 저거 굉장히 바닥에 있는 거잖아요. 긴 시기로 중반쯤 와 있습니다. 한 중반쯤. 6개월짜리로 보게 되면 근데 지금 이제 주도주들 같은 경우 일부 우리가 흔히 아는 모르겠어요. 내가 이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블로그에서 본 기억이 나는 게 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부분 주도주들은 신저가잖아요. 그런 종목들. 그거는 저 홍콩 증시. 홍콩 쪽. 그거와 상해 종합은 약간 다르죠. 달라요. 다른데 근데 지금 위안화 환율 보셨습니까? 네. 왜 이렇게 강합니까? 위안화 환율이 왜 이렇게 강하냐? 네. 뭐 위안화 환율이 왜 이렇게 강하냐? 말하자면 할 말도 많고 한데 네. 일단 뭐 수출 잘해서 돈 벌고 있고 여전히 그다음에 네. 뭐 중국에 대해서 국제 자본들이 들어가서 뭐 금융적인 측면에서 기회 보자고 자꾸 들어오고 있고 그런데 네. 중국 사람들은 지금 나가서 쓰지를 못하고 아. 그게 커요. 그렇군요. 들어오는 달러는 많은데 나가는 그건 없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도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거 하나는 네. 중국이 옛날에 디플레이션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위 말하는 디스인플레이션적인 환경을 많이 조성했던 게 우리 중국산 제품을 쓰면서 얼마나 값싼. 네. 그런데 이제 중국이 값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인건비도 비싸졌지. 거기다가 위안화가 강하다는 거는 바깥에서 중국산 쓰는 사람들은 비싼 물건을 산다는 의미니까. 그래서 이제 디플레이션 수출국이 아니고 중국은 지금 인플레이션 수출국이 돼간다 하는 그것도 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거는 돼요. 근데 이제 위안화 이어서 더 강해지는가는 또 다른 문제고. 그렇겠죠. 그래서 네. 계속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마우스 드릴까요? 아니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내가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일부가 배려 버렸어. 아닙니다. 좋은 하셔야 인사이트를 돼요. 많이 주셨는데 시장은 반대로 이러면 안 되죠. 내가 여기서 길길이 갑니다 하면 여러분들 많이 추워하셔. 인간 지표가 지금 바닥입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이래 이야기 길길이 경고를 해주셨잖아요. 저희들한테 뭐라고? 2,800
뭐 위협까지나 그 이하 뭐 이런 여러 가지 하면서 하셨는데 살짝 갔다 왔으니까 뭐 반타작은 했지 나도. 근데 오늘 종가가 얼마죠? 아니 뭐 좋은 인사이트 많이 받았습니다. 예, 아유, 네. 나도 이 인간 지표로서 나름 이 바닥에서 아니, 역할은 아니, 해. 네, 그래도 예. 네, 딱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분이 많던데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코스피 일본과 또 섹터 비교를 잠깐 해봤는데 일본은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렇게 급박하게 나왔던 화요일 수요일 같은 네. 경우는 제가 보기엔 물론 이제 버럭 소장님의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또 보여주신 점도 있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11월 말에 이어졌던 MSCI 리밸런싱 때문에 예. 이 정도로 외국인들이나 뭐 여러 가지 시각들이 다 같이 움직이면서 나왔던 뭐 약간 해프닝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한 2,900 밑에서는 그냥 좀 메리트가 있구나라는 정도로 해석을 하지만 네.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보는 지표 쪽에서 이 검은색 선 이게 이제 따라 내려오고 있고 이제 막 거길 부딪히려고 합니다. 여기 안착해서 이제 다음 국면으로 나와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이 그렇죠. 안심을 하겠구나라는 네. 측면이다 보니까 요거에 대한 흐름들이 살짝 남았는데 그러면 뭐 다음 주 가서 일단 또 저는 고민할 것 같습니다. 아까 소장님이 왜 제가 아직도 NFT 블록체인 뭐 이런 쪽을 다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계속 계좌는 많이 변하는데 물론 그쪽에 대해서 치고받고 하다 보니까 뭐 단기 계좌와 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주는 장기 계좌가 했는데 단기 계좌는 또 정신없이 돌아가고 뭐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변화는 아마 좀 중장기적으로 또 계좌를 관리하고 좀 그쪽에 비중을 늘리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저는 이 부분이 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안착하는 과정이 확인되고 거기서 올랐다가 다시 확인돼서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일 때 그때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이 이젠 연말 랠리 뭐 내년 상반기까지 보는 장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갈까요, 소장님? 저는 아니다의 한 표. 갈까요, 소장님? 버럭 소장님? 어디를? 저 검정선을 뚫고 네. 올라갈 수 있느냐라는 게 검정선을 뚫는데 예, 시간은 김일수 좀 걸린다 예, 이겁니다. 예. 네, 결국은 열겠지만 네. 바로는 못 간다. 바로는 못 간다. 네. 지금 이번에 저 검은색의 한 세 번째 트라이라 봐야 되나 두 번째라 봐야 되나. 일단 이탈하기 첫 번째였고 첫 번째 이때가 이었고 예, 한 번, 그리고 두 번, 한 번, 3세판이네 이제. 네, 두 번, 세 번, 이제 네 번째입니다. 그러네요. 네. 예. 그래서 네 번째면 좀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삼성전자가 뚫어줄까요? 뭐가 뚫어줄까요? 아까 그래서- 만약에 저게 이제 그 트리거가 된다면 그래서 중요한 변화를 네, 하나 또 네. 보게 되면은 이게 섹터 비교인데요. 네. 이게 지금 녹색으로 굵게 표시된 쪽이 디지털 콘텐츠. 그러니까 즉 쉽게 얘기하게 되면 메타버스 메타버스, 블록체인 관련된 게임 관련된 쪽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반대쪽에 있는 게 녹색이 화학 섹터. 또 중간에 파란색이 전기전자입니다. 색깔 저렇게밖에 못해요. 죄송합니다. 좀 제가 색감이 좀 좀 너무 뭐 구리죠. 빨강, 파랑, 검정만 해도 뭐 설명이 필요 없겠는데 뭐 약간 뭐 녹색 뭐 다 내 눈엔 다 녹색인데 뭐 소장님. 어쨌거나 제가 저거 아까 소장님 차에서 한 겁니다. 좀 봐주세요. 오면서 오케이, 네, 오케이. 일정이 왔다 갔다 하다 네, 보니까 네. 빨파노를 좋아하시는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제일 밑으로 흘러내리는 녹색 저기 뭐라고요? 화학입니다. 화학. 네. 화학. 네. 예. 그러니까 경기 민감 섹터 뭐 저희가 아는 이제 철강화학 관련된 뭐 건설 이런 것들 다 이게 거의 비슷한 쪽으로 나왔고요. 먼저 움직인 게 IT 쪽입니다. 근데 이쪽이 약간 반도체 쪽이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순차적으로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메타버스 관련된 신사업 쪽이 먼저 갖고 조정을 하고 하지만 그 뒤를 약간 보시게 되면은 지금 IT 전기전자. 반도체 쪽가 다시 턴을 받고 움직이고 마지막에는 경기 민감 섹터가 이번에 최근에 바닥 찍고 같이 움직이고 여기서 뭔가를 느끼시는 거 없으십니까? 메타버스 거? 팔고 전기전자 화학 사자. 결국에는 만약에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만약에 예전 같았으면은 시장이 좀 부진하고 재미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을 게 되면은 그러면 반도체 빠져야죠. 오늘 같은 날 확 빠지고 메타버스 쪽 이쪽으로 확 붙어야 되겠죠. 또 이런 시소 게임. 네. 그리고 또 반대로 메타버스 이거 좀 올라서 안 되겠다 싶으면 또 확 빠지고 반도체나 IT 뭐 경기 민감 이쪽으로 확 붙고 이래졌는데 지금은 그게 확 빠지지 않고 견딥니다. 견디고 메타버스 관련된 쪽이 또 움직이고 그런데 여기서 치고 견디고 다음 올라가고 저 어디가 있죠 지금? 지수가 이렇게 가게 되면
선수단 쪽에 변화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쪽에 뭐 좀 항상 뭐 하루짜리 시황 갖고 일희일비할 건 아니지만 오늘 제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못 올랐는데 네. 오르는 종목 수가 빠진 종목보다 거래소가 1000개 정도 더 네, 되고 많습니다. 네. 그리고 지수가 이만큼 올랐다는 거.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눌렀는데도 그렇죠. 눌렸는데도. 네. 그러니까 조금 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짜리 갖고 말씀드리긴 진짜 오늘 좀 조심스러운 날이긴 해요. 네. 하루짜리 변화였기 네. 때문에. 근데 오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안 건드렸어요. 안 건드리고 예, 그리고 다른 주변주들을 건드리면서 걔들 또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 아니면 목요일 가서 건드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래 객장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요즘 그러신데 네. 금요일 날은 맨날 빠지잖아. 음. 위클리 옵션 이것 갖고 장난치기 시작한 이후로 어? 예. 화수 목 고날이 이제 그거 아니야. 피크 아니야. 밀었다 땡겼다. 그러니까 좀 그런 모습들 보였고 오늘은 이제 또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메타버스 2차 전지 올랐는데 네. 메타버스라고 칭하는 거에서 한한령 해제 그 뉴스는 빼야 된다라고 좀 봐요. 뭐를 빼요? 오늘 그러니까 그 메타버스 관련해서 그러니까 게임 엔터주들 네, 같은 경우 그 누구 이름이 양제스. 양제스라는 고위직이 우리나라에 이제 방한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우리나라 한한령에 대한 어떤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부 당국과 협의 중에 있다. 네. 그런 뉴스들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쪽 관련주들이 오늘 대거 올라갔는데 SM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올라갔는데 그거는 이제 메타버스 관점은 아니죠. 본질적으로 이제 게임과 엔터 관점이죠. 그 부분과 그동안에 이제 메타버스가 올라온 것은 요 게임 엔터주들이 신작 게임이라든지 뭐 그런 걸로 올라온 건 아니죠. NFT 테마, 메타버스 테마로 올라왔기 때문에 네. 그 테마를 좀 구분해서 분석한다라면 지금 김인수 대표가 표를 참 좋게 잘 만들었어요. 색깔이 문제여서 그렇지. 색깔이 좀 구려서 그렇지. 표를 잘 만들었는데 제일 위에 있는 메타버스 저거는 변동성이 저는 이미 시작됐다라고 보고 그 대신 중우장대라든지 IT 같은 경우 아직까지 변수익 고점을 못 들어주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V자로 이제 반등을 주잖아요. 그러면 시장의 체질이 다음 주가 완전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 어쨌거나 지금 저 슬라이드에서 오른쪽 차트는 뭔가 시장에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 11월 말 12월 초에 감지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정도의 어떤 결론은 가능하죠. 예, 예. 근데 아까 소장님 얘기하신 것 중에 엔터주 잠깐 더 보강을 해드리게 되면 소장 앞에다 차냐 이냐를 붙여주세요. 얼굴 붉은 차조심 소장이냐, 문세윤 소장님이 말씀드린 이소심 소장이냐. 임백천 소장님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 네. 여기서 SM이 오늘 제일 많이 올랐거든요. 저쪽에서 11% 정도 올랐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뭐죠? 근데 한한령 해제와 관련돼서 가장 그래도 그나마 SM에 지금 최대 돈을 많이 벌어줄 거라고 하는 NCT라고 하는 자 이거 뭐 IT 부품 회사가 아니고요. NCT라고 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게임이 아니고. 네네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구나 어르신들한테. NCT가 남성 보이그룹 아니에요? 보이그룹이죠. 그 보이그룹이죠. NFT 아니야? NCT가 아니고 혹시? 네. NCT. 예, 보이그룹. 예, 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 약자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지금 아직까지 중국에서 인기를 조금 더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쪽이다 보니까 혹시 이렇게 되면은 SM이 조금 더 움직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중요한 거는 의외로 지금 엔터주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며칠 전부터 하이브 같은 경우도 같이 고점에서 그 멤버들이 팔았다며. 그런데요. 여기서 말입니다. 왜? 갖고 있는 게 용돈이 떨어졌나? 군대 가야죠. 군대? 예? 군대 가면 뭐 PX 싸잖아요. 무슨 PX를 100개를 삽니까? 그거 100억 팔았던데요. 그래서 그거보다 군대 가려면 돈 많이 들지 않습니까? 총 사야 되죠. 그리고 또 맞아. 그만할까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 6만 주 갖고 있는 주수가 아직 훨씬 더 많은데 6만 주 중에서 1만 주 팔고 이랬던 상황들인데 그거 가지고 너무 오버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가격 메리트가 좀 충분히 나온 시점에서 좀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저런 뉴스가 갖다 또 작용한 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패턴이 나오는 거죠. 그런 쪽에서 많이 밀렸다 싶으면 또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드는 생각은 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손빠르게는 이것저것 찾아다니기 좋은데 참 대응하시기 못하시는 분들은 진짜 어렵겠다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아까 제가 뭐 NCT를 갖고 뭐 게임이냐고 물은 거나 지금 군대 갈 때 돈 많이 든다 총도 사야 되고 이런 거는 아까 JJ님인가
재치 있는 거하고 네. 웃기려고 애쓰는 거는 차이 다른 거래요. 우리 지금 웃기려고 애쓰는 거거든 좀. 알겠습니다. 안습이지. 네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 저 인포맥스 라이브 어제 참 너무 재밌게 봤어요. 우리 또 시청자분들 반응도 참 좋았는데 특히 저 3부에서 유동원 본부장하고 네. 진행하셨던 그 곽도기님하고 박정현 박사 네. 세 분이 무슨 뭐 하다 보니까 그냥 세 분의 그냥 정말 힘이 예. 그 진중한 토론. 네. 우리 어떻게 보면 연합 인포맥스 라이브의 색깔을 가장 잘 드러냈다고도 할 수 있고 이것도 뭐 이거 8색조가 아니고 5색조거든. 월화수목금 색깔이 다 나름대로 다른데 인포맥스 라이브가 어제 거는 참 좋았어요. 역대급이었던 방송인데요. 어제 거 혹시 못 보셨던 우리 애청자분들 같으면 꼭 한번 보시기를 권하고 그리고 그게 느껴졌어요. 야 어떤 저런 카리스마가 우리 금요일 주간 전망대 일부에서는 저런 카리스마가 나올 수 없을까? 아 이제 교체 괜히 준비를 하시는군요. 카리스마가 안 되니까 마스카라만 진하게 발라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 어쨌거나 재치 있게 합시다. 웃기려고 애쓰지 말고 군대 가려고 군대 가는데 총도 사가야 되고 이런 소리 하지 마 이제 앞으로.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계속 갑시다. 계속 가는 거죠? 계속 가면 안 되는. 아유 계속 예, 가요. 알겠습니다. 예. 오유 살았다. 예. 그래서 다음 상황은 국내 유동성을 보는 상황들인데 허허 많이 틀렸네 신용. 여기서 이제 변화가 이거 딱 보게 되면은 좋은 변화 나오지 않나요? 저 정도 틀렸으면 이제 좋은 일 있겠다. 23조 초반대입니다. 그러네요. 23조 저거 한 때 70조 가지 않았나? 아니다 70조 간다. 27조. 27조. 그게 맥스입니다. 예탁금이 그렇죠. 70조고. 네. 네네네. 그래서 많이 그러니까 쉽게 딱 보면은 지수와 함께 신용 좀 털리는데 예탁금은 늘어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변화일까요? 그러면 좀 여유가 그러니까 신용으로 안 썼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돈을 넣어서 이제 주식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만약에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트리플 약세가 뚜렷했다고 하게 되면 시장을 또 다시 돌아봐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래도 그나마 가장 건강하다고 하는 예탁금 쪽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장을 좀 다시 볼 수도 있지 않나. 예, 그러네요. 네, 그래서 요거는 말씀드리고요. 재치 있게 하라고 그래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재치는 있구나. 이게 재치입니다. 제 재치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 업종별 투자자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드디어 중요한 변화 중에 나오는 게 뭐 다 아셨겠죠. 외국인들 이번 주에 1조 9천억. 더 제가 그나마 참 태제도 너무했네라고 했던 연기금 이게 드디어 돌아옵니다. 네, 그래서 통신을 많이 샀네요. 예, 통신 쪽을 많이 샀는데 이게 텔레콤이 잡혔을까요? 아니면 뭐 어쨌든 가장 많이 산 쪽은 통신주인데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은 연기금이 사서 좋으네라고 봤는데 경기 방어주를 많이 샀네요. 경기 방어죠. 네. 근데 또 그걸 빼고 나서 보게 되면 그래도 뭐 의약, 운수 장비, 유통, 운수 뭐 이런 조금 흐름들은 그래도 뭐 크게는 안 떨어졌다. 과거에 다 팔았던 거와는 좀 다르다라는 쪽이고 외국인들은 그냥 전기전자, 금융 딱 들어간 상황 쪽에서 기관도 화학. 근데 기관이 산 화학은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보통 알고 있던 2차 전지가 아니라 네. 기초화학 관련된 쪽을 다시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들이 크더라고요. 그와 함께 전기전자 같이 따라 샀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밖에 또 의외로 뭐 건설, 운수창고 이런 철강 금속 같은 경우도 살짝 뷰가 변하긴 하는데 의미 있게 나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목별로 보게 되면 이번 잠깐만요. 그 앞에서 네. 개인이 2조 2천억 넘게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팔고 싶어서 팔았나요? 저거 그냥 털렸나요? 판 것 같습니다. 판 것 같아요. 예, 특별히 털릴 만한 요소들은 없었고요. 그러니까 일부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쪽 그 메타버스 NFT 2차전지 흔들릴 때 네. 반대매 나가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반대매 제가 경험상 봤을 때는 반대매는 고점에서 30-40%가 빠지고 이틀 있다 나가거든요. 그럴 정도의 여유는 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반대매는 아니고 저거는 뭐 그러니까 손절이건 뭐건 본인의 의사결정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요 변화가 많이 나왔던 게 화요일 때였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손절이었겠죠. 손절. 네, 손절. 이거 진짜 2,500 가는 거 아니야? 근데 이러면서. 그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화요일 날은 네. 다소 어떤 개인 투자자들 중에 감정적 대응이 좀 그렇죠. 제일 그렇죠. 심했던 날이에요. 맞습니다. 아씨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진짜. 네. 이젠 진짜 짜증 난다 이거.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쪽으로 가신 분도 수요일 날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제 다 팔았다고. 어제 다 팔았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변화가 뭐 감정적인 이런 부분들도 나오고 또 쭉 올라오다 보니까 진짜 지긋지긋했을 거야. 혀에 백태가 끼었을 거야. 그동안. 근데 뭐 1년 가지고 그럴까요? 예? 예? 그게 만약에 내 주식 인생의 전부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분들 보고 근데 그런 분들이 또 그것만 저것만 보고 있었고 대체 자산이 없었으면 모르는데.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낙폭도 낙폭이고 저 손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산 거 대비 뭐 한 1-20% 정도 같으면 견딘다고 할 수 있는 손실인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한 달 사이에 5배, 그러니까. 뭐 1년에 8배짜리가 막 나왔으니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 그걸 갖다가 견디기가 못 힘든 들어요. 거예요. 옆에서 소외감이죠. 코인으로 그렇죠. 누가 벌었다 하더라. 그러니 미국장에서 벌었다 내가 하더라. 근데 이걸 이러니까. 갖다 붙들고 익하고 있어 싶으니까 예. 에라 하고 집어 던졌디. 그랬더니 지수나 외국인들은 메롱하면서 땡겨부는 거야. 오히려 1-20%는 손절하기가 좀 용이하죠. 그렇죠. 3-40%는 더 힘들지만. 그분 관심 종목을 슬쩍 봤더니 시가총액 상위 종목 그대로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대처를 얼마나 올한해. 못하셨을까라는 생각에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외국인 기관 순매수 종목을 개그 섞으셔. 어느 분 그러시네. 예? 제리 개그 하는 거 말리지 마세요. 그 재미 때문에 보는데 이러시는데 이거 그러세요. 네. 아. 그러면 또 이제 제 페이스는 오케이. 시청자분들의 반응에 따라서 춤을 추는 그러니까. 저는 인정. 네. 어. 그래서 이 동향을 보게 되면 또 느끼는 거는 어제까지는 기관 순매수가 삼성전자가 들어왔는데 살짝 빠졌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선주 산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외국인들 기준으로 보게 되면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SK하이닉스, 뭐 그냥 반도체 일색이죠. 그 코스피도 기관도 거의 이제 비슷한 쪽으로 가는데 흠도 건드리네. 좀 삐졌나 봅니다. 너무 많이 안 건드려줘서. 흥. 흥. HMM. 네. 흥. 저 지금 흥으로 발음돼요. 저 중국어입니다. 중국 광동어가 아니고 저 홍콩계 쪽은 그렇게 발음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가 광동어예요. 뭐 하여튼간 이제 좋은 언어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좋다. 장 오르니까 이렇게 웃을 수도 있네. 잘못하면 이거 이빨도 못 봐요 우리. 그럼요. 예. 이 화요일 날 같은 날 우리 방송한다 해봐. 주간전망대 걸렸다 하면은 안 나옵니다. 우리 못 나옵니다. 네. 저 얘기도 못 합니다. 그런 그러니까. 네. 근데 또 어디까지 했었죠? 예. 광동어. 이쪽도 이제 변화가 오는 거 보다 보니까 그렇게 뭐 무슨 전환사채 얘기 나오고 무겁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다가도 오늘 보니까 펜오션도 움직이더라고요. 그 바닥에서. 저 위메이드 외국인 두 번째 있네. 따단. 왜 기관도 회사 아이고 있네. 저다 대놓고 감사합니다. 딱밤을 걸었으니 내가 진짜 그래도 이번에 죽으려고. 이번에 조정 나왔을 때 보셨습니까? 뭐. 딱밤 가격대도 안 내려갑니다. 그건 소장님을 2번 죽이는 결과요. 혹시 그 정도 이번 주 종가 나오면은 그랬겠구나 싶었는데 거기서 안 깨고 그냥 오늘 바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잘 몰랐죠. 야 이게 그래 씨야 뭐 이마 죽지 사람 죽나. 함 더 해. 하여튼 제가 다른 걸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른 걸로. 다른 걸로? 혹시나 또 될 만한 걸로 같은 걸로 2번 해보게 되면 오케이. 그래서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 보게 되면 코스닥 쪽에서 카카오 게임즈 위메이드를 비롯해서 이제 위메이드 맥스도 사네요. 빠밤 이런 것까지 사고 있고 네, 맥스까지 왜 살까요? 뭐 이런 분위기도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동향을 쭉 보게 되면은 게임주에 대해서 뭐 이렇게 완전히 시각이 변한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래서 나오는데 기관은 또 잘 보시게 되면은 베팅을 강하게 하는 쪽이 소부장 쪽입니다. 아하. 소부장 쪽에 대한 종목들 쭉 들어오고 있고 IT 부품주들 쭉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변화 들어오게 되면 원익 QNC도 오늘 또 상당히 많이 움직임이 나오네요. 매수가 들어오네요. 그래서 또 하나 기관은 시클리컬 쪽 이쪽에 포스코부터 롯데케미칼, 효성TNC 이런 쪽도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쪽이 차이가 있는데 아직 외국인들이 그쪽이 좀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런 변화를 봤을 때 뭐 LNF, 에코프로, BM 다 또 외국인 기관 사게 되면 아까 소장님 얘기처럼 말씀처럼 지금 시장에서는 완전히 이쪽이 꺾였다라고 보기 힘든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도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 저라면 소부장 쪽도 잘 보셔야 된다. 이쪽도 지금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이제 주식 매매를 할 때 보게 되면 만약에 또 지표를 보는 것 중에서 이렇게 막 심하게 움직이는 지표 쪽에서 너라면 어떤 걸 중심적으로 볼래? 라고 하게 되면은 중형주급의
약간 중소형주급의 기관 매수세의 움직임 이거를 많이 체크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는 약 한 10월 달부터 나오는 변화 중에 하나가 올해 수익률 맞춰야 되거든요. 네. 잘못하면 잘립니다. 아하. 네, 저도 못 웃기면 주망대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못 웃기면? 네. 에이, 안 웃기도 돼. 그냥 돈 되는 얘기 해주사. 아, 그게 더 좋은가요? 덜 웃겨도 돼. 아, 그걸로 스마일 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몰라. 금요일날 한 절반 정도 되시는 분들이 네. 뭐 재밌는 돈 되는 얘기 들으려고 오신 게 아니고 네. 두 분 개그 보려고 들으신 분들도 한 절반 되는 것 같아. 어쨌거나 두 개를 다 갑시다. 돈 되는 얘기와 더불어 개그. 아우, 어깨가 왜 이렇게 무거워요? 그 두 계속, 다 계속,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케이. 예. 네. 다 된 게죠. 네, 다 했습니다. 예. 네. 차 소장님. 네. 지금 이제 외국인의 귀환 발음 잘해야 되지. 예, 귀환. 그리고 일단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이 외국인의 입질이 시작됐고 예. 규모도 적지 않고 네. 그러면서 또 지수 급반등도 굉장히 V자를 만들면서 인상적이고 네. 하기야 화요일 같은 그런 어떤 짱대 음봉을 확 만들어내고 털 것 좀 털고 손절 어느 정도 하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고안에 양봉 딱 생기고 이틀 쭉쭉 뽑아버리면은 저 같은 차트쟁이는 이거는 V자 반등 인정해야 되거든요. 네. 인정해야 되는데 문제는 외국인의 귀환이라고 우리가 이 대목에서 과연 단정 지을 수 있느냐 부분이죠. 그러니까 오늘이 좀 아쉽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오늘이? 싶어요. 예, 오늘 외국인이 여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랑을 해왔다라면 이제는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이쪽 IT 섹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올해처럼 애널리스트 분들의 뷰가 드라마틱하게 바뀐 경우를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네. 올해 초만 하더라도 빅사이클이라고 해서 삼성전자 10만 원 간다 이거 애널리스트 분들이 외쳤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가 갑자기 가을쯤 되니까 연초에 3,700 간다 그랬죠. 이 잘못하면 2,700 가는 줄 알았어. 나는 그러니까 화요일 날. 그렇게 되다가 갑자기 이게 고점 논란이다. 그런 얘기들을 이제 네. 미국에서 나오니까 그건 아니다라고 반대했는데 결국은 외국인들 팔면서 고점 논란 나왔고 피크아웃 논란 나왔고 네. 지금 또 다시 살아난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지만 또 일본에서는 또 부정적인 리포트가 또 나왔거든요. 오늘 또 일본에서 뭐 그런 얘기 나오고 있으면 긍정입니다. DY에서. DY에서 나온 게 긍정이에요? 네, DY에서는 111만 5천 원인가요? 그 DY구나. 예, 11만 5천 원, 11만 5천 원. 예. 긍정적인 게 네.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 11만 5천 예, 원. 예, 11만 5천 원. 이게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기준점을 애널리스트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을 이제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기준점을 잡아주셔야 되는데 그분들도 헷갈린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네. 그분들도 헷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삼성전자가 뭐 D램이라든지 뭐 비메모리라든지 증설이라든지 M&A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수많은 논리를 갖다 붙여도 결국 수급에 땡기고 수급에 의해서 울고 웃는 주식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면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바닥권에서 올라준 거는 맞고 결국 그 힘도 외국인들이 만들어낸 이제 작품이 돼버렸는데 오늘 조금 발을 뺐다라고 보여지면 조금 그러면 차 소장님께서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 내년도 한국 증시를 갖다가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기저적으로 사모으고 있다 차원이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 일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면은 이슈애리들 저 계속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냥 짤짤이만 세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직은 좀 그렇게 위클리 보고, 옵션 때문에 예. 정확하게 개인 많이 파는 날은 올리고 네. 개인 많이 사는 날은 빼요, 야들. 그거는 밤사이에 미국이 폭락을 하든 폭등을 하든 상관없어. 상관없습니다. 개인 지금은, 포지션 거꾸로야. 예, 지금은 뭐 미국장이 아무리 뭐 어떤 영향을 준다 하더라도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여행주들 좀 올라간 게 미국 시장 영향들을 일부 좀 받고 네. 개별 종목에 따라서는 받을 수 있죠. 2차전지가 올라가면 올라가고 네. 2차전지가 떨어지면 떨어질 수 있습니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놓고 본다라면 미국장하고는 전 다르게 움직인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죠. 예.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 네. 근데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바라보면서 저희가 자꾸 사이클 얘기하는데 네, 사이클은 그냥 도로에서 타는 자전거고요. 네. 빅사이클 바퀴 큰 거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 회사들이 지금 지향을 하고 있는 부분과 변하고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안 보고 자꾸 메모리 반도체만 워낙 오케이. 근데 메모리 그럽시다. 반도체도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안 봅니다. 마이크론 보고 마이크론. 매매 결정합니다. 그렇겠죠.
이거 들어온 거 아닙니까? 시장 점유율 3위, 기술력도 저 이거 근데 인정한 건 인정해야죠. 그렇지. 그게 대국인데. 기술력도 안 되는 예. 좀 못 미치는 네, 그런 상황에서 그걸 보고 결정을 해서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사야지. 이건 무슨 예, 그런 상황인데. 일단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으로 갔다는 그 자체가 가벼이 볼 사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저희가 24시간 뭐 관찰 카메라로 이어간 것도 아니고 중요한 분들 다 만나고 오긴 했을 텐데.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지향하는 바가 이제 지금 메모리는 됐다. 이 정도면 됐다. 그러면 그 다음 먹거리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지금 성과를 내는 부분들을 계속 확인을 하고 추적하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래서 지금 비메모리 쪽은 지금 벌써 저희가 얘기하는 P3 이거는 내년에 평택에서 이제 가동되지 않습니까? 거의 뭐 평택 가면은 여의도보다 더 넓다면서요. 그 넓은 데서 다 반도체 공장이 트럼프 대통령도 헬기 타고 가다가 저거 뭐야? 라고 물어봤던 그 문제의 삼성전자 공장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P4까지 나갑니다. P4도 이제 준비 작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P4? 예. 공장 지역 이름입니다. P3 지역, P4. 그러니까 P4. 공장을 이제 넓혀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평택을 그렇게 P3, P4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지금 이제 파운드리 쪽을 강화시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도 이제 거의 이제 확정 지은 상황 쪽에서 비메모리 가겠다는 의지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EUV를 통한 이제 여러 가지 선단 경제까지 같이 가세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삼성전자 입장은 계속 레벨업을 시키고 있는 입장들이 저희가 몰라서 그렇지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네. SK하이닉스도 그러면은 맞아요. 아니 종목에서 보게 되면요. 여기서도 나옵니다. 수급에서도 보게 되면 지금 먼저 주성 엔지니어링은 뭐 그냥 논의를 하겠습니다. 너무 강했기 때문에 하지만 배 아프기 때문에 근데 이제 비메모리 왜 배가 아파? 포트에 없구나. 네, 포티 없으니까. 사람이 마음을 그려 쓴다. 아유 갖고 계신 주주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네. 근데 뭐 그렇다고 다 갖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냥 그러죠. 좋은 종목 잘 가서 축하드립니다. 네, 근데 이제 네페스아크 같은 종목들도 쉽게 얘기하면 이제 비메모리 쪽에 오셋 관련된 쪽에 강자로 또 이쪽을 챙기기 시작하는 거고요. 게다가 또 지금 보게 되면 TCK 같은 경우는 낸드 플래시 선단 경쟁 이제 176단에서 200단까지 올린다면서요. 거기 들어가는 SIC 전극 링 이쪽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대감이 높아지는 쪽이고 특히 원익 IPS나 이런 장비 쪽을 먼저 또 사고 있는 게 이제 그런 공장을 세워서 바로 이제 장비부터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장비를 챙기고 있고 거기다가 원익 QNC 같은 경우 소재지 않습니까? 예. 이쪽의 대표적인 쪽도 이제 막 사기 시작한다는 거는 우리가 너무 업황에 대해서 좀 루즈하게 본 거 아니야? 네. 시각들이 나오다 보니까 계속 들어오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일단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미리미리 이런 쪽도 같이 체크를 하면서 보는 게 좋겠다. 그러면 김민수 대표님 설명 듣다 보면 딱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네. 외국인들도 살살 뭔가 삼아오는 느낌이 들고 네. 가끔씩 야 던져 라는 그런 어떤 유혹 던져 하는 어떤 유혹을 느낄 만한 액션들을 취하잖아요. 외국인들이. 그럼 우리가 불끈 쥐고 있으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이 좋은 주식 딱 붙들고 안 내놓으면 더 빨리 오르겠네. 그러니까 저런 주식은 단타 치는 주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길게 보시려고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일부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그러니까 2020년에 저게 이제 4만 원이었나요? 제일 바닥이 4만 원에서 9만 원 가다 보니까 삼성전자 갖고도 따블이 나네. 삼성전자 갖고도 수익이 좋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그거는 특이한 상황이었죠. 그렇죠. 2020년은 빨리 잊으시라고 거듭 강조드리는 게 그 특이한 상황이었고, 삼성전자 여러분들이 사실 때 그런 분들이 대다수이실 거예요. 자식에게 물려줄 거야. 10년 뒤를 볼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인데 이제 1년 갖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가치 투자가 얼마큼 어렵다라는 거죠. 외국인이 또 시장을 한번 갖고 놀 수 있는 타이밍이 다음 주에 또 하나 들어올 만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죠? 옵션? 아니요. 다음 주는 물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인데 네네. 화요일쯤 가게 되면 웨이보 아시죠? 웨이보. 웨이보. 예, 중국 기업 웨이보. 중국의 트위터. 네네. 이 회사가 홍콩 증시에 화요일인가 상장됩니다. 화요일 날 맞아요. 네, 화요일 화요일 날 상장됩니다. 걔들은 상장 폐지될 일 없네. 홍콩에 상장하니까. 그- 나스닥 갔다가는 잘못하면 또 홍콩 갔네요, 그냥. 네. 나스닥 갔다 홍콩 가잖아.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과거 같은 경우 이제 한때 알리바바 상장할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제 폭공 증시 상장하게 되면 자금이 일시적으로 그쪽으로 확 쏠리면서 다른 증시들이 막 후청인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마 요때도 비슷하게 이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 물론 예전과 상장 금액이나 그런 거 보니까 크게 압박은 아닐 수는 있겠지만 혹시나 지금까지 또 며칠 올랐다고 또 외국인들이 또 장난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날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런 시나리오가 네.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라면 네.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게 화요일 날 대비를 해야 돼요? 월요일 날 대비를 해야 돼요? 월요일 날 오후도 영향은 바뀔 수는 있겠죠. 아. 그런 쪽의 변화가 나오게 되면. 근데 그게 일시적인 거 아닙니까 보통. 네, 그렇죠. 네, 그거는 그렇기 뭐 때문에 일시적인 그거고. 그런 거에 출렁임을 또 너무 당하지 말자. 혹시나 이게 주된 트렌드는 아니다. 오케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지금 한 사흘 연속 이 사람이란 게 이게 원래 그래요. 연간 전망도 장 좋을 때 하는 연간 전망하고 장 좀 휘청휘청할 때 나오는 전망 다르고 네, 방송쟁이들 180 방송하는 톤도 막 장 따라 휘둘리는데 한 사흘 막 후루룩 올라왔더만도 지금 또 이제 별로 악재를 할 만한 걸 갖다 입이 안 올려요. 그런데 차 소장님 보시기에 네. 오미크론 뭐 계산은 이거는 뭐 네. 이자부도 됩니까? 오늘 보이 먼저 거리두기 더 세게 한다면 예, 다음 주 월요일부터 거리두기 네. 이제 세게 들어가는데 오미크론에 대한 것들도 아직까지는 설왕설래인 것 같습니다. 일부 우리나라에도 그거에 네. 동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예, 예. 이게 바이러스가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지금 이제 심하게 돼서 우리가 코로나 걸리면 위중으로 가고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안타까운 사연으로 갈 수 있는데 이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남아공도 중증 환자들이 없대요. 네. 그런 거 유럽도 그렇고요. 오미크론이 퍼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한번 지나가는 걸로 오히려 면역력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지금 심리적으로 위축은 좀 되죠. 저도 이제 이번 주말에 있는 약속들을 모임을 안 나갈 생각입니다. 모임 자체가 취소되지는 않았는데 심리적으로 위축은 되겠죠. 근데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관련주라고 해서 컨택트냐 언택트냐 나누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둘 다 수혜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백신이라든지 우리나라 현재 기술력 갖고 PCR 검사 가지고 오미크론이 검출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미크론 문제는 뭐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아니면 심리적인 영향은 미치겠습니다만 처음에 초반에 오미크론이 이렇게 바로 했을 때처럼 오미크론이 아니라 코로나19가 바로 했을 때처럼 시장에 있어서 중기적인 악재는 아니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오미크론 얘기가 막 떠들썩해지고 나서 바이오 종목들은 어땠어요? 차분합니다. 차분하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일부 좀 진단 키트라든지 시젠이라든지 네. 대표적으로 네. 진단 키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닥권에서 한 10% 정도는 오른 것 같아요. 딱 하나 눈에 들어오는 거는 또 많이 올랐다고 많이 오르니까 네가 얘기하지 뭐 이렇게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ST팜입니다. ST팜. 네, 이거는 눈에 CMO. 들어오고 네, 그 CMO 관련돼서 올리고 핵산 올리고 CMO. 그 CMO도 위탁생산도 뭘 올리고 뭘 내리. 그러니까 이제 올리고 올리고당. 발음을 사람 또 못 알아듣게. 죄송합니다. 예. 올리고당. 얼리가 올리고당.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올리고 네. 네이티브 발음 얼리가. 예. 어. 근데 이게 네, 어렵습니다. 예. 발음 예. 버럭 소장님께는 약간 경상 네이티브 발언으로 해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뗐나? 아유, 뺐습니까? 다 같이 표준어 쓰는 사람 보고 자꾸 저러시기래. 계속 하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ST팜 같은 경우가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올리고핵산 관련된 그러니까 mRNA 관련된 시장이 세포치료제 쪽이 커지다 보니까 그렇죠. 당연히 증설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지금 이 패턴에 나는 인정을 못 하겠어. 그럼 사시면 안 됩니다. 근데 ST팜은 나 같은 차트이스트 눈에는 진짜 이쁜 차트예요. 아, 그러세요? 오, 오랫동안 이렇게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눌렸다가 딱 더블 바텀 그렇죠. 교과서적으로 만들고 네크라인 열자마자 팡팡 튀는 모습이 그런데 그게 또 재료가 받쳐주니까. 브록스님, 이게 힘이 나는데요. 저는 대충 계산해보고 뭐 제가 생각하는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그냥 잘 갖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의외로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2024년도에 700억 들여서 800억 들여서 완성하고 그다음에 2025년도에 이제 완료가 돼서 이제 공장을 증설을 1,500억 들여서 한다는 얘기가 딱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크죠. 근데 이게 만약에 그럴 정도의 자금 조달력의 능력은 이게 동아 소시홀딩스, 그러니까 옛날에 동아약품 네, 쪽이죠. 네. 이 동아기업 쪽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지금 세포치료제 시장 성장보다 보니까 이게 또 성장폭이 장난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막 그쪽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CMO가 되겠다. 근데 이게 물론 2030년 가게 되면 지금 앞으로 환갑 넘으시네요. 죄송합니다. 아니, 네. 말씀하시죠. 예. 근데 이 정도까지 가게 되면은 그때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매출 1조 대까지 얘기를 하는데 물론 희망일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럴 정도의 개연성들이 시장 성장과 증설이라는 이슈가 같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많이 올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럴 쪽의 패턴이 이어간다라고 오케이. 봐야 그래요. 될 것 같고요. 네. ST팜 얘기 나오니까 우리 또 어느 분이셔? 예, 산코님은 동아제약그룹 계열이고 일본 회사 스타일이라서 느린 문화 비추 이러시고 알렌 레너드님은 인정 차트 미인. 예, 우리 애청자분들이 두루두루 다 이렇게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예. 상강님이 SK 스퀘어 분석 부탁하시는데 지금 저 SK 스퀘어 히스토리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웃자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SK 전문가십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문가는 아니고 SK텔레콤이 짬짜면 쪽은 또 우리 또 네, 짬짜면이죠. SK텔레콤이 분할한 거죠. 인적 분할. 인적 분할. 네, 인적 분할. 월요일 날 인적 분할을 해서 SK텔레콤이 60%, SK 스퀘어가 40% 그렇게 해서 올라왔습니다. 또 복습해 봅시다. 이게 짬짜면이에요. 짬뽕 따로, 짜장면 따로예요. 짬짜면이죠. 짬짜면이요? 네, 짬짜면이죠. 짬짜면이죠. 두 개 나온 건데, 이제 지금 현재 SK 스퀘어에 대해서 좀 논란들이 좀 있는데, 어제 오늘 좀 올랐어요. 스퀘어가 좀 빠지다가. 그러니까 이제 시총에 대한 어떤 논란인 것 같아요. 시청. 네, 증권가에서는 SK 텔레콤에 대한 시총 대략 한 15조 정도 봅니다. 15조 정도 보고요. 그다음에 SK 스퀘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SK 스퀘어는 뭐 하는 회사인데요? 그러니까 통신 외 스퀘어 광장. 그러니까 비통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11번가. 11번가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다음에 SK 쇼핑. 예, 쇼핑. 네. 예, 온라인 쇼핑. 그다음에 이제 그 SK 하이닉스 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SK텔레콤은 이제 완전 통신 회사가 됐고요. 통신만 하는 똘똘이가 됐고요. 그다음에 SK 스퀘어는 비통신을 다 하고 있다고 몰아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SK 스퀘어의 비전인 뭐냐라고 하면 11번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가시키겠다. 네. 사업부를 이제 다 잘라서 상장을 시키겠다라는 게 이제 비전입니다. 그러면 시총을 얼마를 줘야 되느냐 지금 현재 우리가 SK텔레콤 시절에 옛날 SK텔레콤 시절에 이 11번가라든지 이런 지분 가치를 안 따져줬어요. 투자자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포스코도 분할한다라고 그러거든요. 다음 주 금요일 날 이제 여기 발표가 나는데 그것도 인적 분할이냐 물적 분할이냐 이제 이사에서 결정이 나는데 네. 포스코도 지금 우리가 철강만 생각하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포스코도 수소하고 2차전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분할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SK텔레콤이 이제 분할을 했고 이거에 또 역할을 한 게 뭐냐면 SK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그전에는 주 SK가 있고 SK텔레콤이 있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가 있었는데 이번에 인적 분할함으로써 SK 지분이 스퀘어 지분으로 들어가니까 손자에서 자회사로 올라온 거예요. 예.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이제 M&A가 자유로워진다라는 또 이슈도 만들어놨는데 일단 SK 스퀘어를 증권가에서는 한 6, 7조 정도 봅니다. 근데 지금 시총이 거의 한 10조 좀 언더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장 이후에 좀 SK 스퀘어가 좀 떨어졌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어제 오늘 반등세를 나타내는데 저는 지금 정도 밸류는 적정하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오늘 밀렸습니다. 포스코가 예. 쇳물만 붓는 회사가 아니고 예. 말씀하신 대로 수소도 하고 네. 2차 전지도 하고 예. 그거다 뭐야 똘똘하게 춤 잘 추는 애들 불러갖고 엔터도 하고 예. 뭐 다양하게 해서 이거저거 다 해서 기업 가치를 평가받아서 네. 무슨 진짜 시총이 뭐 테슬라 좀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꼭 이렇게 쪼개야 됩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이제 추세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이러고 있나요? 예. 아니면 전 세계적인 현상인가요? 우리나라만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국은 안 봐서 모르겠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불만 아닌 불만을 토로하시는 게 지금 2021년에 두 가지 불만을 토로하세요. 2021년에 불만. 네, 두 가지. 네. 첫 번째, 기업 공개 해도 너무 많이 했다. 너무 많았다. 네. 기업 공개 플러스 유상증자. 네. 역대 최고. 네. 그거.
그러니까 돈을 쏟아부었고 두 번째는 회사를 잘라도 너무 많이 잘라 먹었다. 예. 그게 이제 두 번째 불만이죠. 그래 무슨 뭐 장기 투자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같은 거 우리 늘 하는 말이 옛날 그 삼성전자 뭐 액면 분할 전에 뭐 2만 원, 3만 원 아유 그때 사놨어야 되는데 이런 소리 우리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런 식의 어떤 접근을 해야 되는 그걸 갖다가 무슨 삼성전자를 갖고 저기 제리가 무슨 게임이나 엔터 하듯이 우리는 못 하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하자는 그건데 예. 그것도 그거지만 이게 자꾸 이렇게 뭐 쪼개고 상장하고 뭐 뻑하면 청약이고 하니까 우리나라 증시 수준이 딱 그거라. 투자가 뭔데? 뭔 놈의 청약 받아갖고 상장일 날 팔아야 되나? 그 다음날 팔아야 되나? 왜 전부 팔 생각만 하고 그러니까. 팔아가지고 치킨이다. 더 잘 팔면은 하오나다 이탈액만 하고 있으면 꼴랑 2주 받고 3주 받고 4주 받아가 극하다가 어느 세월에 금융시장 발전에 증시 선진하여 언제 잘못하셨네요. 아니 조선회사가 아니 여러분들에게 저는 답을 구하고 싶어요. 현대중공업이 배를 수주를 해왔어요. 요즘 수주 넘쳐나잖아요. 네. 그럼 어떤 회사를 사야 돼요? 현대중공업 지주, 현대중공업 지주를 사야 돼. 현대중공업 사야 돼. 미포조선을 사야 돼요? 한국조선해양도 있고 대우조선해양도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도 있고 대우조선해양. 예, 다 현대중공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도대체 뭘 사야 돼요? 그걸 다 사야 돼요? 그때 하셨던 얘기니까 똑같은 반복이니까 제가 자르고요. 아니 그래도 화가 나잖아. 화가 나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세 번째 계속 하시면 똑같.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 반복해도 되는 거 이거는. SK 스퀘어를 지금 사요 팔아요? SK 스퀘어는 저는 사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일치가 되면 안 되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네, 지금- 좀 심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뭘 팔아야 되는데 지금 한국 주식 중에 김민수 대표 보시기에 지금 요거는 좀 조심하세요 할 만한 종목이 있어요. 절 조심하세요. 트레이더다 보니까 계속 바뀌다 보니까 그 남자를 믿지 네, 마세요. 네. 영화 제목처럼. 네, SK 스퀘어는 아까 소장님 얘기하신 것 중에 잠깐 보강을 해드리게 되면 지금 증권사에서 뭐 6조, 7조라고 얘기하는데 큰 코 다칠 겁니다. 나중에 아마 이거 막 또 올라가면서 주가 막 또 바꿀 수 있는 이런 단계일 것 같은데 일단 SK 하이닉스 지분 20% 있죠. 그 계산해 보게 되면 지금 딱 시총입니다. 뭐 아무리 좀 뭐 10조 된다고 해도 지금 시총입니다. 근데 나머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죠. 네. 근데 앞서 말씀드린 BICT 전혀 반영 안 되고 있는데 여기다 또 중요한 게 코빗이 소장님 쉽게 말씀드리면 자 코빗이란 네 우리나라의 가상화폐소 거래소 중에 네 번째 회장 안 되는데 아주 사람을 등신으로 알아요. 오냐 했더니 아주 죄송합니다. 등신으로 알아요. 아시는 거였습니까? 예, 예. 근데 우리나라 최초의 거래소입니다. 내가 지금 채팅방 보려 이렇게 보려 하니까 가끔 이렇게 눈동자가 좀 초점이 풀릴 때가 있다고 영 등시로 알아. 아니. 계속하세요. 소장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1부터 A부터 Z까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그 회사 지분을 인수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SK가 먹을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키우게 되면은 SK가 이제 입맛에 맞게 자기네 뒤에 회사들 쫙 있죠. 뭐 메타버스 하는 뭐 이프랜드부터 또 쫙 다 끌고 가게 되면은 많이 바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단서가 SK 대기업이 이렇게 변한다고 해서 거기다 멀티플을 더 안 주는 게 우리나라의 특성이고 중형급 소형급들은 막 또 주는데 대기업은 또 잘 안 주는 게 첫 번째 특성이고 두 번째는 분할되고 나오게 되면 왠지 그냥 찜찜해 보이는 거 있죠. 그래서 바닥을 제대로 아직 안 거쳤다는 것 때문에 아마 여기서 뭐 보니까 공매도 하고 뭐 막 다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바닥이 아직 덜 잡혔다는 거. 요것만 좀 더 확인하게 되면 저도 좋게 봅니다. 오버행 이슈도 없고요. 이게 그렇죠. 신규 상장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괜히 오버행 이슈 갖고 차트가 없기 때문에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데 본질 가치를 보면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공매도 크게 당할 것 같습니다. 이거 오케이. 조심하십시오. 그래요. 자 이제 8시 55분인데 우리 또 김학균 센터장님 기다리시니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2022 빅인사이트 공동저자 두 분을 모신 이 금요일 저녁에 진짜 좋아요 초라하네. 이건 암만 생각해도 우리 프로그램이 안 좋아. 책도 안 좋은 거고요. 책도 안 좋은 거고 저자들도 형편없는 거야. 형편없고 인성도 엉망이고 그런 것 같아. 네. 예. 죄송합니다. 네. 그래 뭐 그런 사람들한테서 무슨 종목 얘기 들어봐야 뭐 하겠어. 그 종목은 막 제끼고 알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몇 분이 계속 그거 하세요. 지금 현재 시장 내 파생 쪽에 선물 옵션 쪽에 포지션 상황이 어떤가 그것만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동향은 그러니까 그날 화요일 날쯤에 대해서 같이 그때 한번 그 전주에 제가 그런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양매수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 쪽에서 이쪽을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품매수를 정리를 하더라고요. 아하. 네. 그런 다음에 지금 약간 절름발인데 여기서 좀 최근에 나오는 거는 약간 또 변동성을 축소하려는 움직임도 나옵니다. 둘 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스트랭글 쪽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파악은 잘 안 됩니다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포지션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 선물이 계속 또 누적적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상방 포지션이죠. 네. 외국인들. 예,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수의 흐름들의 강화, 그러니까 패턴이 강화될 때는 한방 현물 매수, 선물 매수가 같이 갑니다. 이렇게 될 때는 아니면 현물 매도, 선물 매도 같이 간다. 이런 게 가장 추세적으로 무섭거든요. 지금은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음 주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때 보게 되면 이거 생각보다 그렇게 뭐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고 있는데 또 모르죠. 근데 딱 중요한 거는 요즘 시장 패턴은 9시 반 기준으로 외국인들 선물 동향 잘 보십시오. 여기에 변화와 그러니까 외국인들 선물이 시작은 했는데 뭐 거의 보합대로 시작했다가 갑자기 이제 또 오늘 같은 경우 만약에 한 뭐 1,000개 아니 그러니까 2-3천 개로 매도로 시작하는 게 한 9시 반부터 보여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날은 또 프로그램 매도가 약간 또 변하는 기조가 한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나오기 때문에 네. 그거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요. 이렇게 나쁜 프로입니다. 네. 선물 옵션 포지션도 잘 모르는 이렇게 나쁜 프로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근데 우리 진짜 우리 저 인포맥스 라이브 우리 애청자분들 정말 이게 정확하시다. 지금 금요일 날은 네. 우리가 이렇게 한 번씩 투정할 때까지 기다리셔. 좋아요 누르기를. 그렇게 그렇게 우리가 꼭 한번 이렇게 투정을 부리고 나면은 투정할 때가 됐는데 딱 이러고 눌러주시는데 딱 1천 가면 또 더 안 늘어. 됐네 이제 나는 딱 1천 가면 더 안 늘어. 아유. 그러면은 두 분한테 1분씩 해서 차 소장님 먼저 해서. 네. 자, 물론 저는 여전히 그거 합니다. 우리 저 연합 인포맥스의 제 이 의상 준비해 주시는 분의 감각을 저는 굉장히 높이 사는데 네. 이 옷이 굉장히 밝고 화사한 날이 있어요. 네. 그때 장 좋을 때라. 네. 근데 이렇게 좀 뭔가 차분한 톤으로 이렇게 넥타이를 고르거나 뭐 재킷 색깔을 구할 할 때는 내가 이때까지 늘 경험적으로 너무 이렇게 막 시장에 대해서 일방적인 어떤 그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좀 애매할 때더라고.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종목 얘기 두 분 나오셨는데 네. 차 소장님 하나, 우리 김 대표님 하나. 그 선생님께서 주식하시나 보죠. 어? 선생님께서 주식하시나 보죠. 그 코디 선생님께서. 코디 선생님 그러신 것 같아. 딱 본인- 시장 상황을 이 톤으로 만드시더라고. 표현하시더라고. 네. 자 종목. 저는 CMO, CDMO 이쪽 섹터 좋게 보고요. 지금은 그쪽을 봐야 된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꾸준하게 갈 거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뭐 2차전지 저는 저쪽 메타버스 변동성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주의고요. 삼성전자는 뭐 계속 가야 될 거고 그럼 시장을 뚫고 갈 수 있는 종목은 뭐냐? 오히려 저는 차분하게 지금 현재 증설을 계속하고 있는 CDMO의 대장주 삼성바이오로직스 꾸준하게 가져가자. 오케이. 예. 좋습니다. 우리 제리. 너무 조그만 거 하면 안 되겠죠? 아니 뭐 네. 우리 뭐 그런 거 식성 뭐 안 가려요. 5개 쫙 얘기해 드리면 안 되겠죠? 노 프로블럼. 1분 내로 5개 다 아이, 쪼라락. 아예 2분. 좋아요가 1,000개밖에 안 되는 안 좋은 프로이기 때문에 아니야 1.2천. 그래 지금 전인숙님은 좋아요 2번 누르셨대. 이거 2번 누르면 이거 지워지는 거 아니야? 지워져요. 그러니까 저 17번으로 하시죠. 17번. 5개 네. 콜. 아니 그런 거 됐고요. 그냥 일단 반도체 쪽에서 한 종목만 일단 말씀드리게 되면 뭐 제 블로그에는 항상 말씀을 잘 드리는데요. 뭐 그러니까 뭐 찾아오셔서 잘 보시게 되면 도움이 되실 텐데 한 종목 눈길이 가는 게 전혀 시장에서 이 회사는 나는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네. 저 김민수 대표의 블로그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면 되는데? 그걸 잘 모르니까. 제 지금 자료실에 있습니다 해도 자료실에 어떻게 들어가요 하시는 분들도 있는 판에. 자료실 2층에 있습니다. 블로그 김민수 블로그 치시면 나와요. 김민수 블로그 오케이. 그냥 레몬 리서치 치시면은 레몬 리서치 바로 연결되실 겁니다. 오케이. 예. 근데 뭐 그냥 저는 제가 공부하는 공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얘기해 주셔서 그냥 같이 뭐 1분 지났어요. 1분 종목 얘기해. 종목. 그래 지금. 종목 얘기를 해요. 종목 얘기해, 하고 지금. 좀. 그래서 사랑합니다. 이게 좀 뜸 좀 들어야죠. 이렇게 네.
뭐 2,000개 올라갔었으면 바로 말씀드렸을 텐데. 1,300개, 1,300개. 네, 결론은 시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키워드가 비밀몰이 쪽인데 이쪽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있는 주가의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가 솔브레인 홀딩스. 홀딩스. 예,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솔브레인의 뭐 지주사겠네라고 생각하시는데 잘 찾아보시게 되면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는 쪽이 비밀몰이 쪽의 후공정 쪽의 섹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디컴 같은 경우 찌꺼기 쭉쭉 걸러내리는 거고요. 네. 리플로우 이런 것도 상당히 지금 오셋 관련된 쪽과 연결돼서 네페스나 삼성전자 쪽으로 직접 들어가는데 이거를 전혀 멀티플을 안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네 종목은 블로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이번 주 동안에는 또 열심히 읽고 다음 주에 제가 한번 독후감 한번 준비해 볼게요. 2022 빅인사이트. 책 재미없으면 딱밤. 재미없으면 딱밤 할 수도. 오케이. 네. 자,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 뵐게요.